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파킨슨병이나 뇌졸중, 치매 같은 신경계 질환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신경인성 방광입니다. 신경인성 방광은 대뇌와 척수, 말초신경계 이상으로 인해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내 신경인성 방광 환자는 약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층에서 환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이런 증상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조기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성 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용진 교수에 따르면 신경인성 방광은 뇌와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계가 함께 작동하는 배뇨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합니다. 사람의 배뇨 기능은 단순히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뇌는 소변이 차는 것을 인지하고 배출 시점을 조절하며 척수와 말초신경은 방광과 요도의 근육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소변을 제대로 저장하거나 배출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인성 방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다양한 신경계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 외상성 뇌손상이나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다발성 위축증 같은 뇌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척수 손상이나 다발성 경화증, 급성 횡단 척수염, 척수 수막류 같은 척수 질환도 배뇨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회음부 수술이나 자궁적 출술처럼 골반 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말초신경 손상 역시 신경인성 방광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성 방광병증이나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척추 질환도 관련 질환으로 꼽힙니다. 베체트병이나 전신홍 반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역시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배뇨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경 이상으로 인해 소변 저장과 배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방광에 소변이 과도하게 차게 되면 방광벽의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면서 방광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배뇨 기능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이 요관을 통해 신장으로 역류할 경우 신장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방광에 잔뇨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잔뇨 속에서 세균이 증식하면서 방광염이 발생할 수 있고 방광결석이나 요실금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경인성 방광은 단순한 배뇨 불편을 넘어 삶의 질과 건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인성 방광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청결 간헐적 도뇨법입니다. 이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요도에 카테터, 즉 관을 삽입해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을 완전히 비운 뒤 관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신경인성 방광 치료의 표준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회용 카테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재사용 카테터나 장기간 유지하는 유치도뇨관보다 요로 감염이나 요도 손상 방광 결석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방광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해 배뇨 기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약물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에는 보툴리늄 톡신 주사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보툴리늄 톡신을 방광 근육에 주사하면 과도하게 수축하는 근육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사 후 7일에서 14일 사이에 효과가 나타나며 약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개인에 따라 효과 지속 기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료 방법은 유치도뇨법입니다. 이는 요도를 통해 소변줄을 삽입해 지속적으로 소변을 배출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복부를 통해 치골 상부에 관을 삽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리콘 재질의 카테터가 선호되며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다만 유치도뇨법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로 감염이나 요도 손상, 신장 합병증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치료 방법이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증상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배용진 교수는 배뇨 이상 증상이 나타나도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을 방치할 경우 신장 손상과 요로 감염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뇨의학과에서는 배뇨 기능 검사 등을 통해 방광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먼저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시간 배뇨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방광의 소변이 과도하게 차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 역시 지나치게 제한하기보다는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카페인이나 알코올처럼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음료는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비뇨의학과 진료를 통해 방광 기능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배뇨 장애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인성 방광은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전문가들은 배뇨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참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